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양그룹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공고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자소서 분석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도록 할게요. 삼양그룹.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꽃보다 취업을 검색하시면 제가 글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까지 들었는데도 자소서가 진짜 잘 쓰는 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자소서랑 경력실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꽃보다 취업 상담 오세요. 자소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삼양그룹은 저도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게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식품 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식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근데 그중에서 이제 삼양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종로 쪽에 있는 뭐 경영지원 쪽 업무로도 합격을 했었고 또 인제 그 판교 쪽에 영업관리 쪽으로도 합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반갑고 좋은 기억이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여기가 이제 삼양라면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자소서 항목에 삼양라면을 만드는 곳하고 구분된다는 얘기를 아예 항목에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인제 다른 회사다.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자소서 항목에 강조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혹시 면접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예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공고를 2023년 8월 삼양그룹 신입사원 대규모 모집이라고 냈어요. 와, 통이 크다. 요즘 이제 채용 공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하반기는 늘 공고가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9월, 10월이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들 놓치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양그룹이 보수적인 회사라는 느낌이 있는 만큼 이제 사실 원칙을 잘 지키는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평이 많은 회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 뽑는 게 대졸 신입하고 주니어 커리어. 주니어 커리어는 직무 경험이 있는 신입사원인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자 경력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경력직은 이제 3년 이상인자인데 중고 신입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자소서 면접 봐줬던 애들이 삼성, 현대 뭐 그런 되게 대표할 만한 기업들에서 채용 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갈수록 중고 신입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인제 주니어 커리어라는 아예 인제 직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뽑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중고 신입이 인제 양날의 검이었다고 해서 인제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고 신입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취업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탤런트라고 이제 뭐 어학 능력이 네이티브 수준의 우수자,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집 직무를 볼게요. 모집 직무는 이제 식품 부문 삼양사, 의약바이오 부분 삼양홀딩스, 패키징 부분 삼양 패키징, 스텝 부분 삼양홀딩스 삼양서 적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직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놓치지 말고 꼭 넣으셔야 되는 좋은 기회고요. 채용 마감이 이제 9월 18일 아침 9시까지니까 명심하셔서 원서 넣으셔야 되고요. 전성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총 5가지라고 봐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글자 수 제한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항목은 삼양그룹에 입사 지원하게 된 동기를 500자 이내로 기술한 항목이에요. 일단은 너무 심플하죠. 500자 기준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하고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서 풀어내면 되는데 일단은 왜 해당 기업인지는 한 40% 전체의 한 40%를 적는 거예요. 제가 지원 동기 적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막 어렵고 유니크한 얘기 찾아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그 어려운 얘기를 찾은 것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다.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 대해 유니크한 기사 찾기가 아니라 지원 동기를 쓰는 거니까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제 아무래도 성장, 비전, 최초, 최고, 도전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지원 동기는 본인이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경험에 근거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과 그와 관련된 경험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는 항목인데 800자예요.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자 수하고 전체 항목을 잘 고려해 가지고 적는 거지 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구성으로 적는 건데 일단은 제가 추천드린 건 3가지 이내라고 해서 3가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자 수를 고려해 봤을 때 800자 기준에서 3가지를 다 적으면은 이도저도 아닌 빈약한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기술하는 게 좋은데요. 자, 일단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1차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캐릭터적인 역량, 뭐 추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세심함 같은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는데 이 2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풀어내면 효과적입니다.
800자짜리를 800자로 다 쓰면 보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전문성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캐릭터적인 역량을 나눠서 소제목을 구분해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의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되게 많은데, 인턴 등 해당 직무 수행 경험, 프로젝트 경험, 대외활동 경험, 관련 전공 수강 등의 경험을 컴팩트하게 전부 기술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항상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데, 꽃보다 취업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경력 기술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경력 기술서가 이제 워딩의 밭이에요. 굉장히 좋은 워딩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워딩을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의 경험 면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으로 구분해야 될 캐릭터적인 역량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추진력 같은 이런 역량들 중에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해야 채용 담당자가 읽기가 더 편하고 읽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읽게 되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한다 하면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먼저 제시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 명확하게 임팩트가 있어야 전체 글이 임팩트 있어지거든요. 문제점이라는 게 전혀 공감이 안 가면 이 글이 전체 내용이 내가 뭘 하든 아무 임팩트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를 확실하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건인데,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했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자,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마트 자소를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이나 혹은 장단점에 작성된 장점 같은 걸 넣는 게 전체 항목 배치상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3-1번. 자신 수행했던 일 중에 가장 도전적인 활동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꽃보다 취업 학생들에게 제가 만들어준 마스터 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이걸 제가 실패 경험도 되게 써줬는데, 이걸 넣는 게 항목 배치상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각자 경험에 맞게 써줬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실행했던 활동에 대해 기술하는 건데,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제가 써줬던 마스터 자소 항목에서는 이거 제가 강조하면서 써줬는데, 기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500자니까 그대로 넣으면 돼요. 바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입사 후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두 가지를 기재하는 건데, 이거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입사 후 포부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돼요. 입사 후 포부를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고요.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도전 과제나 미션 달성에 도움된다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적으면 효과적인데, 이러한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 두 가지 정도를 기재하면 되겠죠. 꽃보다 취업 학생들 경우에는 제가 마스터에서 입사 포부를 500자로 만들어줬는데, 중간 부분쯤에 이제 목표를 구체화해서 두 가지를 넣어가면서 본인의 역량을 풀어내는 과정을, 계획을 삽입하면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없는데 이제 5번이 있어요. 주니어 커리어나 주니어 이제 커리어 연구 지원자를 작성하는 건데, 재직회사별 주요 업무와 성과, 이직 사유에 대해서 입력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스토리텔링이나 자소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경력을 기술하는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경력 기술서 쓸 때도 요즘 신입도 경력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입도 경력 기술서를 제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고 신입이 이제 인기 써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입도 경력 기술서가 중요해지겠죠. 경력 기술서 쓰실 때 여러분들 단순한 업무 분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성과로 이어지게끔. 자소서가 뭐예요? 자소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되잖아요. 경력기서도 그냥 업무 분장만 나열할 거면 왜 그걸 굳이 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나 이제 잡 디스크리션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성과로 이어지게끔 굉장히 컴팩트하게 비즈니스 라이팅을 해서 넣는 건데, 여기는 500자 기준으로 넣는 거니까 좀 짧게 넣으시면 되고요. 경력기술서 어떻게 쓰면 와 하는 건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찾아서 상담 오시면은 와, 세상에 이런 경력 기술서 있어 라고 깜짝 놀라실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사랑 그룹에 이제 자소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자소서 경력 기술서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오세요. 자신 있어요. 저보다 잘 쓰는 사람 없어요. 자,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을 신청하시면 돼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취업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취업 전략 설정이나 방향성 설정, 또 지금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가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강의 보고 계신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저는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